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나스닥 어제 좀 미국장 쉬었다가 오늘 시작했네요. 그래서 뭐 크게 변동폭 없이 가고 있는데 미선물 상승했으니까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매수를 하셔라 추천 아닙니다. 제가 매수를 하고 있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을 어찌 보면 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생계로 한다기보다는 제 업으로 제가 자산 관리하면서 어차피 투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주식만 갖고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편해지려면 주위 뉴스나 노이즈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코로나 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제가 사라고 말씀드리는지, 저는 지표를 갖고 있거든요. 제 스스로 워렌 버핏을 존경하지만 이런 겁니다. 워렌 버핏처럼 할 자신은 사실 없어요. 자신보다도 돈이 없죠. 그분처럼 한번 매수를 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평생 가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 이렇게 사서 가서 계속 모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끊임없이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버신 돈 갖고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존경은 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증권사 다니면서도 증권사 직원들이 주식을 생각보다 엄청 잘하지 않습니다. 금융 상품 이런 거 잘하는 거고, 이 매크로를 잘하는 거지 운용을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 이제 근무하면서 나만의 원칙을 찾고 나만의 지표를 좀 확보하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지금같이 뭐 S밴드나 S시그널이나 이런 거를 단순하지만 만든 겁니다. 근데 그거가 생각보다 저한테 굉장히 큰 효용을 줬어요. 이유는 지금 나스닥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2000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에서 보면 지금 이만큼 와 있죠. 근데 코로나 때를 딱 볼게요. 코로나 때 이렇게 딱 보고, 자, 주봉에서 보지 말고 여기선 이제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뭐 지지선, 저항선 이런 거 제가 차트 분석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저는 오늘 그냥 제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만 딱 정확히 보여드리고, 여러분도 이런 거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개발해서 회사에서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노력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020년도 그때로 가볼까요? 이때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상황이 이랬어요. 그때 이렇게 가면서, 자, 이 끝쪽이죠. 지금 요게 2020년 2월 14일이네요. 곧 이제 떨어지기 전에, 자, 이렇게 가죠. 가는데 21 2평 깼죠. 그래서 제가 S시그널 말씀드릴 때 항상 매도는 언제 하라고요? 21 2평 깨면 매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61 2평 깨면 매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이고요. 제 기본이고, 여러분도 이런 기본을 갖고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아예 처음부터 모르냐,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표가, 이건 SVIP 시그널이라고 저희 이제 회사에 유료 강의 들으시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 보너스 지표로 드리는 건데, 요 밑에 보십시오. 요 지표 보시면, 자,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이 바닥을 칠 때, 여기 바닥을 쳤죠? 그리고 이 위쪽, 요게 바이너리 웨이브예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전 제 영상에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최상단을 칠 때가 여기 같이 붙을 때 있죠?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올 때, 요게 바로 거의 꼭지점입니다. 그러면 꼭지점 나온 다음에 21선 깬다. 이래서 제가 매도를 한 거죠, 그때. 그리고 여기 보시면 S시그널이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죠. 자, S시그널은 예전에 알려드렸으니까 옆으로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깨지죠. 80선 깨죠. 반등을 한번 준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80선을 깨길래 나온 거예요.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룰을 찾으셔야 되고, 자, 그럼 매수는 어떻게 했냐? 가볼게요. 어떤 시그널로도 아니야. 반대 역순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시그널에 보십시오.
방금 여기 나왔는데, 자, 이평선 다 깨고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아까 두 가지에 제가 매칭이 되면 매도한다고 했죠. 이게 두 개가 만나면 매도 시그널이고요. 그럼 반대로 위쪽에 뭐가 나오나요? 요거 탑 모양, 뿔 모양의 요 녹색 나오죠. 녹색과 바이너리 웨이브 하단에 이 녹색이 나오면 매수 시그널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같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그냥 매수했습니다. 이때 상승하나? 왜? 무조건 이 신호가 나오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한 2년 동안 이 동시 신호는 안 나왔죠. 매수 신호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2년 동안 매수 신호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론 분할 매수를 했죠. 일부분 샀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나오죠. 한 일주일 이후에 여기 샀고 여기 또 떨어져서 또 샀습니다. 그런데 바이너리 웨이브가 이렇게 살짝 위쪽으로 틀면서 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매수를 한 겁니다. 이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쭉 가볼까요? 자, 매도 시그널 여기 나오죠. 여기 두 개가 만나죠. 여기가 만나서 자, 이렇게 매도 시그널이 떴습니다. 여기가 매도 시그널입니다. 전부 파나요? 아니죠. 여긴 저가 영역이니까 일부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조정받네. 조금. 근데 이거 조정이라고 보기 애매하지만 어쨌든 조정받았죠. 여기도 한 번 더 떴죠. 그러면서 21선 61선 깨고 내려오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매도하고 최고점 매도 맞죠? 꼭지점에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쭉 가볼게요. 여기 S 시그널이 80선 깨고 내려오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올라갔습니다. 매수 시그널은 안 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다 매도를 한 건 아니에요. 전 절반 정도만 갖고 있었고, 두 번째 매수 시그널은 아까 이 두 개가 만나는 매수 시그널은 최상급 매수 시그널입니다. 너무 바닥, 완전 바닥. 그 다음엔 언제 사냐? 요럴 때 사는 겁니다. 이런 탑 모양 하나만 뜨거나 바이너리 웨이브가 하단에 갔을 때. 근데 여기 보면 녹색은 안 나왔죠. 그래도 어디가 좋냐? 이 정도가 좋은 거죠. 점수로는 한 70점대 매수 영역. 요 근처입니다. 요 근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죠? 이 가격? 상당히 낮죠. 여기랑 조금 높지만 상당히 낮습니다. 이때 또 사면 됩니다. 이런 시그널을 갖고 매수 매도를 하면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또 매도 시그널 떴죠? 이 두 개가 떠서. 그래서 여기서 일부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옆으로 또 갑니다. 그럼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했으니까 또 수익이 났겠네요. 그쵸? 전략 매도는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도 고점 신호 한번 또 나왔죠. 요 위랑 살짝. 근데 이럴 때는 많이 안 팝니다. 센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10% 20% 매도를 하고 이렇게 가고 여기 또 나왔죠. 그럼 여기 고점 신호 한번 더 나왔으니까 뭐 한 20% 매도하고 여기 또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는데 이평선은 안 깼잖아요. 그죠? 여기 갔다가 그냥 올라오는 거니까 이럴 땐 보유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떻게 됐나요? 이평선 깨고 내려왔죠. 이럴 때 매도를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계시면, 그리고 여기 매수 시그널 떴죠. 매수 시그널이 떴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매수 시그널인데 앞에 매수 시그널이랑 뭐가 다르냐? 스토캐스틱 라인 있죠. 이 S 시그널 라인. 요게 상단부잖아요. 상단부 매수 시그널과 여기 아까 코로나 때 보시면 어때요? 중반 밑으로 내려간 매수 시그널 어디가 좋을까요? 당연히 여기가 좋죠. 여기가 저점이니까. 여기는 위쪽에서 상단부에서 보이는 매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샀는데 또 반등 나왔다가 또 꺾였죠. 그리고 나서는 이때 매수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SVIP 이때는 이제 저기죠.
제가 방송 초창기니까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런 때였고, 그래도 저는 여기 일부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는데 이제는 S 시그널이 완전 바닥권으로 들어오는 매수 타이밍이죠. 예, 좋은 타이밍이에요. 이때보다는 이때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 좋은 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볼 때는 5월 13일 정도가 진짜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매수하세요. 예, 떨어지더라도 지금은 바닥 매수해야 됩니다라고 방송을 드렸던 거고, 예, 그래서 저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짝 올라갔으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마지막 뭐 남았냐면요, 요 S 시그널이 바닥 들어왔죠. 그러면 20선을 깨고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계속 바닥에 있진 않아요. 만약에 이게 더 떨어지면, 이렇게 더 내려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한참 이렇게 횡보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21선 20 라인 깨고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올 때, 이때 매수 타이밍이 또 오면 그때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죠. 가격대는 여기가 훨씬 좋은데, 예, 손실을 덜 보는 매수 타이밍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그때 매수해서 우리가 반등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매크로 정보를 저도 공부 많이 해봤지만 그걸 안다고 이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어요. 예, 해보시면 압니다. 그럼 지금은 뭘 해야 되냐? 여러분만의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분봉을 놓고, 예, 분봉을 놓고 보면 더 디테일하게 나오죠. 예, 120분봉 주로 놓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국내장을 한번 보면, 미국 것만 샀냐? 그렇지 않아요. 삼성전자 그때 제가 샀거든요. 예, 그리고 제 관리하는 분들께도 삼성전자 사세요 이 말씀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SVIP 시그널 갖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며칠이죠? 2020년 1월 21일이죠.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옆으로. 자, 이렇게 가면 여기서 무슨 시그널이 떴나요? 여기 보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개가 닿는 데가 뭐다? 예, 매도 시그널이다. 1차 매도 시그널. 여기서도 매도 시그널 나오죠.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 요 S 시그널이 상단부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상승이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조금만 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그널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쨌든 일부분 밀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그널 나오고, 예, 조정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난 조정 없이 상관없어.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예, 추가 매수를 요 탑 나왔을 때, 이건 바닥권이 아니니까 밑에 것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 요런 때만 나온다고요. 요런 때면 엄청 싼 거 맞죠? 예. 근데 요 정도에서도 매수할 수 있어요. 이게 불타기인 겁니다. 불타기 하시고 위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또 매도해 주시면 되고, 예, 시그널이 아주 정확히 뜹니다. 그리고 나서, 예, 불타기 하시려면 불타기 하시고, 그런데 이제 S 시그널이 여기 80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럴 때 불타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쭉 쏟아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정리하고 21선, 61선 깨고 내려올 때 정리하시는 게 여러분 훨씬 안전한 거죠. 저는 작년 연말에도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게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표를 정말 스스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뭐 제가 이거 쓰는 걸 회사 거라 이렇게 다 오픈은 못 해드리고, 예, 멤버십 분들한테만 좀 일부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하락장에선 어찌 보면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흔들리지 않고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때 어떻게 매수했냐, 여기 매수 시그널 떴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극명한 매수 시그널 떴죠. 예, 위쪽, 예, 톱 모양, 그 다음에, 예, 아래 모양. 그럼 이때 사셨으면 어떻습니까? 예, 저가 잡는 거죠. 저가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요 S 시그널이 밑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할 매수 하면 되죠. 2번 정도. 자,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기 한 번 더 떴죠. 네, 근데 여기보다는 오히려 더, 예, 높은 가격이죠. 그래도 사는 거죠. 이때 사는 겁니다. 시그널상. 그럼 딱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잘 산 거죠. 이 두 번에 나눠 샀기 때문에 바닥을 잡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바닥을 잡을 수 있습니다. 100%가 아니고요. 근사라니까 좀 말이 그러네요. 이게 근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비근한 부분에서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 제가 지표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은 이거저거 고민하실 시간도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개인 훈련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TQ도 제가 그때 정리했던 건 같은 원리예요. 여기 보시면 자, 일봉상 어떻습니까? 시그널이 똑같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TQ도 사실 어렵지 않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오늘 뭐 금리가 어떻게 올랐으니까 사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잘 안 하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 지표를 그냥 갖고 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도는 어디서? 당연히 여기서죠. 네, 여기 매도 시그널 떴죠. 이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1선, 이 빨간 선이 21선이거든요. 네, 깨고 내려올 때, 그 다음에 61선, 여기 녹색, 같이 겹쳤네요. 여기서 깨고 내려올 때 매도를 했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각각 121선, 그 다음에 241선, 301선 깨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럼 자, 매수는 언제 하냐? 제가 키를 잘못 눌렀네요. 이거 해도 참 적응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매수는 언제 하냐? 요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S 시그널이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니까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몇 번 나왔어요? 매수 타이밍이 여기 3번 나왔죠. 3번 나눠서 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나쁘지 않죠? 근데 이렇게 3번 했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가면 수익입니다. 그쵸? 예. 요때 300일 이평선에 딱 부딪혔잖아요. 저항받고 내려왔죠? 그럼 요때 절반 매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 내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가면 얘가 매수 타이밍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길게 나왔을 때는 분명히 나름 스마트한 게 그겁니다. 위치상은 여기보다 여기가 낮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시그널이 떠야 되죠. 근데 안 떠요, 이 톱이. 이유는 여기가 시그널이 뜬다는 얘기는 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가보시면 압니다. 근데 이때는 사도 되죠. 아까 말했듯이 위에 톱이 있을 때가 60% 정도 되고 얘도 50% 정도 됩니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때 더 낮은 구간에 사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 신호가 떴죠. 네,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는 여기보다 이 지표가 인지를 하는 겁니다. 더 낮은 구간이 있다. 그럼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 때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여기서 더 낮은 구간에 살 수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표가 모든 걸 알려준다가 아니라 레시피입니다. 맛집 레시피. 그 사실 똑같은 뭐 콩나물 국밥집, 떡볶이집이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그게 장사가 잘 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오랫동안 조율해온 그 맛을 갖고 있는 레시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건 근 한 6년 정도를 최적화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다른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하세요 했던 이유도 이거예요. 매수 시그널 떴지 않습니까? 그쵸? 이때 뜨시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시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셔도 괜찮고, 분봉에서 한번 볼게요. 자, 60분봉에서 보면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크게 보시라고.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어디가 떴나요? 네, 바로 여기 떴죠. 네, 최근에는 여기가 떴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 정도. 그리고 지금은 매도 시그널도 한번 60분봉에서는 떴죠. 그래서 저는 이때도 매도를 했어요. 그때 한번 제가 그 세컨 계좌도 아니죠. 세 번째 계좌에서 수익 난 거를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이 시그널 보고. 그러면 아직 매수 타이밍 안 왔죠? 조금 더 기다려 보고 더 오면 또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 사고 1차, 2차 샀죠? 3차 사고 그러면 여기잖아요. 그러면 올라갔으니까 수익 납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이런 게 스윙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트 보고 다 잡아서 하시는 게 절대 아니고 이렇게 지표를 갖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 SVIP 시그널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릴 거니까 이런 거 참고해서 이 험난한 구간 더 투자를 활발하게는 안 돼도 안전하게 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지금은 다른 거에 흔들릴 때가 아니라 자신만의 원칙과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시그널상은 어쨌든 괜찮은 매수 포인트니까 비쌀 때 사지 마시고 저렴할 때 사야지 주식은 생존을 합니다. 근데 무작정 저렴한 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마지막으로 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국내 주식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뭐 국내 주식의 회사에서 나한테 뭔가를 대단하게 해줬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는 자, 여러분 테슬라 있죠? 여기 테슬라 있습니다. 테슬라가 바닥에서부터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2020년 3월이거든요. 요게 그러면 161달러에서 1200달러 정도 갔습니다. 그러면 한 9배? 9배나 뭐 8.5배 이 정도 되겠죠? 그 구간을 얼마에 갔을까요? 2년 정도에 갔죠. 대단한 회사인 건 맞습니다. 근데 테슬라만 그렇게 갔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수익을 좀 많이 냈던 휴마시스입니다. 테슬라만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도 1000% 가까이 갔습니다. 조금 줄여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만 잡을게요. 코로나 이전이거든요. 얘도 코로나 때 요 가격이었습니다. 2020년 3월에 3,800원. 근데 이게 36,000원까지 갔으니까 얘도 9배 갔죠. 그러면서 테슬라는 계속 올랐잖아요. 사실 진짜 거의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매수 구간을 잘 안 줘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때쯤 사야 되겠죠. 눌림목에 사고 두 번째 사고. 근데 그 구간을 가면서 이 얼마나 말 많고 탈 많았습니까? 거품이다 뭐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테슬라를 이때 한 200불쯤? 사실은 매수 시그널이 이때 떴어요, 주봉에선. 근데 주봉에서 보기에는 전 그때 테슬라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줄여보겠습니다. 언제쯤 샀었냐면 시그널상 자, 이때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그널이 이때 떴었거든요. 이때까지는 그 완벽한 시그널이 안 떴어요. 벌써 올라갔고 여기 치고 올라가서 못 잡고 요 톱 있죠. 여기서 그때 좀 샀습니다. 그때 떨어졌을 때. 근데 많이는 못 샀어요. 제가 뭐 테슬라를 엄청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사서 500달러 정도에서 매도했습니다. 500달러. 그러면 그 이상은 못 먹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 800달러 가서 다시 샀다가 지금은 그냥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떨어졌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매수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전 국내 주식은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때. 근데 매수가 너무 기회가 좋잖아요. 우상향이긴 한데 테슬라는 너무 쭉 가버리니까 사기가 겁납니다. 그리고 뭐 휴마시스는 이거 진단키트 대장주였거든요. 그래서 버블 논란도 없었어요. 한창 매출 잘 나오는 때니까 요럴 때 그냥 들어간 거죠. 이럴 때 언제 들어갑니까? 이때 신호가 너무 잘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주식들은 신호 나오기가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두 번 매수 떴죠. 그래서 매수 떠서 바로 여기서 또 매도를 했어요. 수익 내고 수익 구간이 너무 여러 번 잘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진폭이 움직여 줘야 이때 사서 이때 팔 거잖아요. 그런데 빅테크들은 다 좋은데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서 팔아도 됩니다. 근데 사고 나서도 좀 좋은데 팔고 나선 찜찜해요. 이게 안 떨어져서 못 살까봐. 그래서 잘 못 팝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들은 이렇게 계속 흐름이 있어주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수익이 꽤 많이 났어요. 여기 보시면 매매일지 제가 캡처해서 갖고 온 거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사서 여기 매도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 사서 여기 매도하고, 그쵸? 여기도 중간 매도하고 여기서 고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저는 국내 주식도 좀 아시면 계속적으로 돈을 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한쪽 편식하지 마시고, 지금은 알 수 없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투자법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러분께 지금이 베스트 타이밍입니다. 이런 정도 조언을 하는 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사지 마십시오. 매도하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니까 혜택 보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니 보람찹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나스닥 또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